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 있지 않나요? 분명 편집 실력은 늘었는데 왜 작업 시간은 항상 비슷하게 걸릴까요? 저도 12년 동안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편집 자체보다 파일을 찾고 같은 효과를 다시 만들고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고 작업 순서를 계속 바꾸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복되는 작업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2년차 편집 감독인 제가 실제 편집할 때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편집하는 방법 5가지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같은 작업을 놓고 정말 시간이 줄어드는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파일 정리예요. 처음 영상을 만들 때는 파일 정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와 자료들이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몇 달 전에 작업했던 영상을 다시 열려고 하면 촬영본은 어디에 있는지, 사용했던 음악은 어디 있는지, 최종 파일은 어디에 뒀지? 이런 것들을 찾느라고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의 작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폴더 구조부터 만듭니다. 날짜와 작업명을 적어서 폴더를 만듭니다. 그 안에 프로젝트 파일, 촬영본, 참고 자료, 사진, 그 다음에 최종 출력물을 각각 나눠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편집할 때 파일을 찾으면서 헤매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중요한 건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파일을 잘 정리해 놔도 편집하다 보면 또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효과를 계속 다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리셋입니다. 프리셋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효과나 세팅 값들을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영상 편집하다 보면 생각보다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림자 효과, 흔들림 보정, 확대 효과, 줌인, 줌아웃, 텍스트 애니메이션처럼 비슷한 효과들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작업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을 따로 폴더로 만들어서 관리하고요.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업할 때는 이 효과를 찾고 값을 다시 조절하고 키프레임을 다시 만드는 과정 없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가져와서 적용합니다. 편집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도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열고 사이트를 찾고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작업 환경 자체를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울란지 D200X인데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생긴 게 예쁘고 멋있어서가 아니라요. 솔직히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조금 예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반복하는 작업을 버튼 하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을 시작할 때는 프리미어, 가벼운 편집은 캡컷, 레퍼런스를 찾을 때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음악이 필요할 때는 아티리스트처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사이트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단축키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 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단축키를 넣는 게 아니라요. 컷이나 재생처럼 이미 손에 익은 기능은 키보드가 더 빠르거든요. 대신에 스피드, 오디오 게인, 중첩, 내보내기처럼 자주 쓰지만 여러 번 손이 가는 기능들을 버튼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작업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울란지 스튜디오 앱을 여시고 그다음에 울란지 이 덱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페이지를 또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해놨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메일이나 번역기, 계산기, 스케줄 등 제가 자주 들어가는 도구들을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 프리미어 단축키들을 입력해놨고요. 세팅 방법은 이 빈 버튼에다가 시스템 열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앱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여기 앱에 프리미어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켜고 싶은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다가 URL을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네이버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촬영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조명까지 조절할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조명을 켜고 밝기를 조절하고 색온도까지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울란지 제품 중에 연결이 가능한 조명이 있거든요. 이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며칠 써보니까 모든 작업이 버튼에 맞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타임라인처럼 계속 움직이는 작업은 다른 방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영상 편집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원하는 장면을 찾는 과정입니다. 특히 인터뷰 영상처럼 긴 영상을 편집할 때는 타임라인을 계속 앞뒤로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작업 환경 자체를 조금 바꿨습니다. 물란지 D100H에 프리미어에서 자주 쓰는 JKL 단축키를 넣어놨습니다. J는 되감기, K는 정지, L은 앞으로 재생이에요. 특히 J나 L은 한 번 누르면 1배속, 두 번 누르면 2배속, 세 번 누르면 4배속으로 빨라져서 긴 영상을 빠르게 훑어볼 때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JKL 단축키를 버튼으로 설정해 놓고 전체 흐름을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찾으면 이 다이얼로 세밀하게 조절을 합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면 타임라인을 프레임 단위로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마우스로 플레이 헤드를 잡고 움직이는 것보다 원하는 컷 포인트를 훨씬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결국에 편집할 때는 빠르게 훑어보는 도구와 정확하게 찾는 도구를 나눠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편집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하나입니다. 작업 순서가 꼬이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느리다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편집하면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편집하다가 자막 넣고 음악 넣었다가 다시 컷 수정하고 효과 넣고 또 다시 자막 수정하고. 계속 이 작업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보통 이 순서로 작업합니다. 스텝 1은 가편집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음 구간 제거, NG 컷 제거, 그 다음 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이때 중요한 건 디테일하게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호흡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무음 구간 제거는 프리미어의 텍스트 탭을 열어서 대본에서 받아쓰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오디오를 분석해서 자막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깔때기 모양, 말 멈춤, 퍼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음 구간이 선택되거든요. 여기서 삭제, 추출 선택하고 모두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음 구간이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 다음 NG 컷을 정리할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구간을 먼저 보고 필요 없는 구간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뒤쪽 컷이 더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쪽에 NG 컷을 제거하고 뒤쪽의 내용을 살리는 방식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반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도 과감하게 삭제해 줍니다. 반복되는 내용은 보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니까요. 스텝 2는 말 자막입니다. 저는 프리미어 기본 자막 기능보다는 브루를 활용하는 편이에요. 먼저 가편집이 끝난 영상을 기준으로 오디오 파일을 mp3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브루에 넣어서 자동으로 말자막을 생성하고 SRT 파일, 자막 파일을 출력한 뒤 다시 프리미어로 가져옵니다. 그럼 자막이 쭉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저는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가편집과 말자막 넣는 과정을 컷백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음 구간은 빠르게 삭제하고 영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파악할 수 있어서 NG 구간을 빠르게 삭제할 수 있어요. 이 컷백을 사용하고 체감상 편집 시간이 한 2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물론 무료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 작업이 많은 분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업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텝 3는 강조 자막과 효과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문장에 효과를 넣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가 꼭 봐야 하는 부분,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에만 넣습니다. 저는 강조 자막도 매번 새로 만들지 않고요. 자주 쓰는 스타일을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돌려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키워드 강조형, 재미 강조형, 그리고 질문 강조형처럼 이런 기본 스타일을 만들어 두면 디자인을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스텝 4는 BGM입니다. 저는 음악을 가장 마지막에 넣어요. 왜냐하면 영상 흐름이 완성되기 전에 음악부터 맞추면 나중에 컷이 바뀌었을 때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작업자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의 일부인데요. 편집을 처음부터 제대로 익히고 실제 작업까지 연결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래스 101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작업 방식을 바꾸면 실제로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날까요? 같은 작업을 조건으로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방식과 D200X를 활용한 방식으로 같은 작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작업은 프리미어 실행, 아트리스트 실행, 그 다음에 유튜브 실행, 프리미어에서는 스피드 듀레이션 적용, 오디오 개인값 켜기, 중첩, 내보내기까지 총 7가지의 간단한 과정이에요.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버튼 몇 개 바꾼다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한 번만 보면 작은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편집하면서 반복되는 작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작업 시간을 빠르게 바꿔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편집 시간이 줄었다는 것도 좋았지만 작업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 줄었다는 점이에요. 프로그램을 찾고 메뉴를 찾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시간보다 제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편집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편집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손을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작업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12년 동안 영상 편집을 하면서 쌓아온 실제 작업 방식과 편집 노하우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계속 나눠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쭈규였습니다.